스루풋 컨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6월 8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편집 내용부터 좀 유명한 목루 동심 파괴 최태원 회장 이혼과 반도체 전쟁이라는 다소 좀 상관관계 같은 그런 제목으로 어저께 방송한 그런 내용을 좀 내용이 좀 뭐 저희 그 스프 콘스트레인트 타임즈에서도 기록으로서 좀 해놓을 만한 그런 중요한 이슈를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편집을 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세계의 결혼 재산 분할 1.3조 세계의 이혼으로 뭐 내용을 잘 그 조사를 했네요. 1988년 결혼에 세 자녀를 뒀다. 당시 결혼식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 장관의 은사인 이현재 당시 국무총리 주례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이 노소영 씨가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죠. 이거 정경유착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1988년이 우리가 올림픽 했을 때고 어, 제가 그 과장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저도 그러고 보면은 좀 꽤 나이가 좀 들었네요. 보니까 최태원 씨보다 당연히 저기 늙었죠. 아, 뭐 그건 그렇고 왜 사이드적인 얘기를 하는지 몰라. 노소영 씨는 주로 이 공부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주로 그 미국 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월리엄 메리 대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도 나왔고,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 이런 데로 해서 미국 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미국하고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최태원 씨하고 지금 이렇게 그 뭐 동거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잘 모르겠는데 최태원이는 아주 그냥 좋아 죽을 지경이네. 미인하고 그거 손목 잡고 무슨 저기 어디 이 무슨 쇼에 그 초청 행사 거기에 이렇게 나왔을 때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김희영 씨라는 사람은 그 유로통인 것 같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리라 초등학교를 나왔고 중국 중앙미술학원을 나왔고 어, 석사 중퇴 그다음에 뭐 M&A 1년 정도 과정 요 정도 그리고 포도 뮤지엄 총괄 디렉터라고 돼 있고 TNC 파운데이션 뭐 이사장이라고 그런 저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집안이 뭐 좀 재력이 있는 집안인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에 그 소개하는 걸 보면은 칼란이 뭔가 그거 해가지고 프랑스 좌파 이런 쪽하고 뭐 연결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김희영 씨는 유럽통이다. 유럽 레프트 쪽이다. 그런 쪽하고 인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풀어 갈까 했더니, 어, 먼저 그 소제목을 이 방송을 보고서 제가 제목을 붙인 건데, SK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은 SK의 친중적으로 비치는 힘을 약화시키는데 한몫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한 이 외국 언론 매체에서도 재산이 분할돼 가지고 그 지배력이 좀 약해지면은 외국의 그 적대적 이 인수합병의 그 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죠. 1분 만에 품절 떴다. 화웨이폰 올해 애플 꺾고 중국 1위 이렇게 했는데 이 애플 그 폰에 뜯어봤더니 SK 하이닉스 제품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나요?
미일 반도체 회사 합병시키러 윤 정부도 SK에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고, 그 현재 아사히 신문이 카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과정을 상당히 다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병을 하려면은 SK 하이닉스가 이 컨소시엄에 약 4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최대 15%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가지고 합병을 하려고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동의가 필요한데 SK 하이닉스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뭔가 깝깝해진 것이 미국 측 입장일 것 같습니다. 이 카옥시아가 옛날에 그 도시바 쪽인가 어딘데 그게 이제 뭐 누구한테 이 그 인수를 당해가지고 카옥시아로 키옥시아라고 바뀌었다 그러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엘리엇이 소프트뱅크 지분을 다시 취득해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지분 90%가량을 보유한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고 순자산 가치가 그 치솟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그 주가 부양을 좀 해라라고 엘리엇이 또 요구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엇 창업자 폴 싱어 비상장 기업인데 쭉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이 적대적 그 뭐 그런 활동을 했던 히스토리를 쭉 소개를 했어요. 이번에 그 저기 소프트뱅크 전에 2022년까지 소프트뱅크 주식을 전량 매각했는데 2019년도도 전량 매각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안 될 것 같으면 근데 소프트뱅크 쪽은 다시 그 이 지분 투자를 한다는 거죠. 앞장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중국과 SK 하이닉스의 반대가 변수가 될 가능성 존재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세계 디램 시장 1위지만은 HBM 시장의 주도권은 10년 전부터 HBM에 적극적으로 베팅해온 경쟁사 SK 하이닉스가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젠슨 황도 그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HBM 테스트 실패한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그 품질 테스트를 조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이런 우호적인 또 발언이 나온 얘기 등들도 젠슨 황이 SK 하이닉스 거는 안 쓰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퀄컴도 삼성과 3년 만에 제외를 했고 인텔 수석 부사장은 한국이 IA의 비전의 중심이다. 네이버, 삼성, SK 이렇게 이제 에, 그 삼각이 연결된 그런 구조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미래 그 AI 반도체가 이 돌아가고 또 데이터 뱅크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려면은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데 소형 원전 쪽으로 그 이 클러스터 그 반도체 클러스터마다 소형 원전을 져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SK 쪽은 그 LNG 그 발전소를 짓는다고 한전하고 합의가 됐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여기 소개하는 것은 소형원전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정리를 하면서 뉴스가 아니고 전개된 그것을 내용을 보고서 제가 소제목을 좀 보고 싶었어요. 미국은 반도체의 주도권을 잡아 한국과 일본을 통제하에 또 이것도 제 의견이 아니고 다 뉴스에서 본 통제라기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으로 커서는 곤란하고 서로 그 협조 관계하는 선으로 그 좀 하려고 그런다 하는 취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대만 TSMC에만 의존할 수도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얘기 느낌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를 중국과 디커플링 시켜야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중국 죽이기는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대목에서 어저께 이제 저도 소개한 거지만은 푸틴이 왜 갑자기
직접 무기 공급 안 한 한국 높이평가 관계 회복 준비라는 제목으로 뭐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그 핵심적으로 이 푸틴이 표현한 것은 푸틴 한국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공급 안 해.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러 관계 악화하지 않길 희망,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 북, 북러 밀착 가운데 한러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으니까, 그저 김정은이가 이거 푸틴이 형 왜 이래? 우리하고 뭐 잘 한다고 그러더니 왜 이런 발언하는 거야라고 지금 깜짝 놀라고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요거 말은 제가 좀 넣어봤는데, 연해주는 원래가 조선인이 살았지요. 그 왜 푸틴이 지금 한국하고 그 관계 도모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푸틴이 이제 대통령 오기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을 첫 번 방문을 했는데, 무슨 시베리아 꿈 투인가 그 가스 파이프라인 팔아먹는 중국에 그게 이제 계약 성사가 안 됐다고 그러죠. 중국은 계속 가격을 깎아달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전쟁 자금 뭐 이런 등등이 다 이 석유 가스에서 나오니까, 중국이 외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러시아가 이제 중국이 형님이 됐고 러시아가 이제 동생 꼬붕이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푸틴이 이제 아씨 기분 나빠 죽겠네. 저 중국이 또 은근히 그 중국이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중국 관영통신 이성 이런 데서 은근히 그 이 청나라 때 만주족이 살았던 그 연해주 만주까지 연해주를 그 러시아가 그 이 저기 그 동진 정책을 해가지고 이제 부동항 해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 한반도까지 먹으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브라디보스톡에 그 항구가 있죠. 그런데 거기 은근히 중국이 연해주를 원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쁜 거지. 그랬더니 연해주는 원래 조선인이 살았지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한국하고 협조해야지 뭐 왜 하겠냐. 그런 그렇게 느낌이 와요. 그리고 아프리카라고 죄송합니다. 사헬 지역 금우라늄 히토류를 장악하는 경쟁. 여기 아프리카 사헬 지역을 차지하는 국가가 21세기를 지배할 것이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푸틴이 얘기한 걸 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일을 할 때 어떠한 러시아 혐오적 태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쟁 지역에 어떠한 무기 공급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요거가 나올 쯤에서 우리가 또 며칠 6월 4일부터인가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 언론 발표 핵심 대화 출범 공급망 안정. 야, 윤 정부가 그 이 총선엔 졌지만은 뭐 할 거는 아프리카 정상,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정상회의란다. 저기 미국 아프리카 정상회의 연거 뉴스 봤고, 또 중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 이거는 미중이 서로 그 아프리카하고 잘해보려고 그렇게 되는데, 일본도 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정상회의, 일본 아프리카 정상회의. 그리고 뭐 서구에서도 일부 했대는데 그 뉴스에는 잘 못 봤습니다만은, 아프리카 그 연합은 누구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현재 힘이 약하니까 다 아프리카가 연합을 해서 다 같이 이득을 보려고 지금 그 이 연합을 한 모양이에요. 아프리카 나라들이. 그러니까 연합하고만 대화하면은 되는 거니까 요 시기가 맞게끔 또 우리가 이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었고, 첫 그 릴레이 외교 시작은 첫 주자가 시에라이온에 할 거라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여성 그 대통령 영부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뉴스에 이런 요거는 제가 가져온 겁니다. 라리온의 여성의 성폭력 문제, 조혼 문제, 인신매매 등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비호 여사께서 직접 제안해 주셨는데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제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지 남편인 윤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어,
뭐 아프리카 뭐 릴레이 외교할 때 그 라리온부터 뭐 좀 어떻게 가서 좀 경제 협력, 뭐 경제 원조 등등 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그 우리나라가 그 푸틴이 생각할 때도 지금 아프리카 사헬 지역이 원래 프랑스 영고지였고 식민지였는데 요게 사헬 지역을 중국이 개발하기보다는 그냥 한국과 해야 되지 않냐. 러시아 힘만 가지고는 그거 뭐 광산 개발하고 금 많다고 그러고 우라늄 많다고 그러고 또 뭐 이렇게 되는데 음, 저 미국이 그 또 그쪽 어디에서 또 떠나서 러시아군이 거기 또 주둔으로 바로 그 미군 기지에 대치해서 들어갔다 하는 뉴스도 있죠. 푸틴 일과 평화적인 협상제게 우크라이나 정책 바꿔야 저간 이런 거 하면서 한국하고는 이렇게 우호적인 손짓을 했지만 일본은 그 어디죠? 무슨 그 센카쿠 어디야? 거기 그 때문에 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러시아 한국과는 손을 잡으려 하고 일본과는 거리를 두고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 개방을 러시아가 훈수 두지 않겠는지 요거는 또 제 생각입니다. 트럼프 아소따로 일 전 총리와 회동 내 친구 아베 그립다. 그래서 사면초가에 놓인 러시아, 중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야 할 판 가스 가격 할인 요구에 연해주 반환까지 은근히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면 기분 나쁜 거고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 미로가 친해진다면 더한 중국 압박이 될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은 푸틴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다며요. 그러니까 유럽이 저기 나토 방임이 우리 이제 적겠네. 그러면은 이젠 다들 아뜨거라 하고서 지금 유럽이 지금 그동안에 이 2차 대전 이후에 자기네들은 경제 쪽으로만 돈들을 다 썼는데 이제는 국방비에 돈을 써야 될 상황이고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또 방위 산업 수출 또 호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그 저기 트럼프가 푸틴하고 친하다 뭐 말다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라도 그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좀 멀어져야 되는 거죠. 오히려 미국과 친해져 가지고 옛날 1차 냉전 시기 때는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서 러시아니까 옛날에 소련이 아니지 않냐. 이제 러시아인데 우리하고 뭐 또 짝짝꿍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해관계를 트럼프가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더 옥죄는 거죠. 그래서 중국 해체가 되려 그러면은 러시아가 동참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중국이 해체돼야 우리나라가 그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 통일이. 그 주변 강대국 중국하고 강대국이면 강대국이죠. 러시아 이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가 좀 친해져야 될 것 같다. 이게 또 2조 말을 그 러시아하고 그때는 친해져서는 안 됐었죠. 2조 말 때는 러시아하고 친해지면 안 됐었죠. 그때는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일본이 역할을 하는 거로 그렇게 돼서 한국을 식민지 먹는 것을 서구 열강들이 오케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됐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 옛날 이조 말처럼 한국이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니까 러시아하고 경제 협력 요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거 어저께도 이거를 그 소개한 내용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목을 또 이것만 가져온 이유도 공동 언론말 핵심 광물 대화 출범 공급망 안정 이런 얘기는 한국도 여기 그 아프리카에서 핵심 광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 러시아가 사일 지역을 지금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어가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 진행자는 그렇게 그 상관관계로 잘 연결을 하는데 영국, 프랑스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고 스위스 로스차일드 가문 간에 최종적으로는 암호화폐 세계 디지털 화폐의 경쟁의 헤게모니 싸움에 지금 이렇게 갈라놓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또 프랑스도 그 러시아의 그 러시아 야말발도의 그 무궁무진한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러시아 토탈도 거기에 투자가 돼 있죠. 중국 국영 석유 회사도 이 투자를 하고 있고 어, 이 북한에 대한 이제 그 경제 얘기를 하는데 에, 달러당 환율이 그 북한 원화로 1달러에 12,920원이나 한대네요. 야, 우리나라가 1,380원인가 90원인가 그런데 한 10배? 돈의 가치가 그만큼 북한 화폐가 없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만의 교류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 또 김정은도 저기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중국이 너무 우리를 하대하는 것 같으니까 그 존신 좀 살리라우. 니들 너무 굽신하는 거 내 보기 싫어. 야, 이래가지고 이제 야단 쳤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북한이 살라고 그러면은 개방을 해야 된다. 음, 요거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 우리나라에 그 연해주를 거쳐서 브라디보스톡을 거쳐가지고 북한 동해안을 통해가지고 가스라인이 중국한테 갔더니 한국에다 팔아먹 갔어. 뭐 이렇게 싸게 하는 거야. 한국은 좀 비싸게 국제 가격으로 사주겠다는 거 아니야? 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닐까? 북한 서해안 유전 가능성이 많다. 또 동해 유전은 일본과 중국과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파봐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일본 현대 비즈니스라는 언론 매체는 팔방이 막힌 윤정권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지만 외교 잘하고 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푸틴이 바로 중앙아시아 쓰리스탄 스탄 3개국을 국가를 가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 스탄 국가는 이게 땅이라는 우리 옛날 고어이기 때문에 훈민정음에 스땅이라고 나옵니다. 스땅. 그렇게 되는데 이게 고대사적으로도 중앙아시아하고는 우리는 아주 친연적입니다. 말의 어순도 같고 그렇습니다.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고까지 이 책을 써낸 사람이죠. 이 진행자는 목로방송의 상관관계 논리 전개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수용 수준이지만은 일부는 소설성도 자기가 있다. 그게 소설성인데 예측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것까지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전개를 하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좀 머리가 둔한 저로서는 이런 상관관계를 연결하는 머리들은 좀 전문가들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또 잘할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상관관계하고 상관관계에서는 어떠한 인과관계를 끄집어내는 어떤 연결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별개의 얘기인데 제가 그 스루프 콘스트레인 타임즈에는 수많은 정보 이런 거 수용하기 어렵고 그걸 분석해낼 능력도 없으니까 인과관계로 생각해 보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저는 연구를 하려고 그러죠. 세상살이를. 그래서 세상을 보는 해안을 얻고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 뭐 나이를 생각해서 나이 먹어서도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는데 저의 제약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또 돈이긴 하긴 합니다. 달러를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헤게모니 싸움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로 우리를 그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그 제가 어저께 그 한 것 같은데 윤 10일부터 중앙아시아 삼국순방 5개국 정상회의 창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틴이 이렇게 친한적인 발언을 하고서 바로 이게 발표가 된다는 게 중앙아시아 간다는 게 이게 뭔가 사전에 그 서로 교류 같은 게 있었지 않았겠느냐. 요런 생각이 들어가요. 네. 참 세상이 우리는 언론에서 나오는 그 이면에 있는 언론 보도에 나오는 이면에 읽는 눈 이런 것들이 전문가겠죠. 저야 그런 수준이 안 되지만은 이런 분들의 그 방송을 정리하면서 다른 그 뉴스 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그거하고 인과관계가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 상관관계로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 속에서 인과관계를 찾는 그런 게 좀 또 좀 전 필요하다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재명의 제3자 뇌물협의를 검토 이화영 유죄의 수사 급물살 허정원 손정배 기자와 김하나 PD 요거 중요한 뉴스다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세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뉴스를 만들었네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대북 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 유무죄는 기술적 문제 800만 달러 북송금은 인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 명목 164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 230만 달러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음, 그리고 그 이런 것이 왜 그 죄가 되냐? 금융 제재 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유죄다 이게 9년 6개월 한 10년 그냥 때리지 그랬어. 어, 그런데 요거는 작년에 그 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서 요때는 이제 뭐 마음고생을 했는지 수염도 안 감고 흰수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염색들 하지 말고 그냥 살아 그냥 나이 먹은 거 나타나게 제가는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 취재하는 거 보면은 이제는 남자 기자들은 저 뒷전에 있고 여자들이 그냥 앞에 가서 이게 마이크가 몇 개야? 몇 군데 거 모아가지고 야야 우리 거 좀 해줘 좀 질문 좀 해줘. 이제 우리나라는 이건 그렇죠 기자만 하더라도 여성 상위 시대지 뭐 여자들 남자애들이 이거 앞에 못 나서요 이거 왜 그래? 여자들이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박수 박수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화영 유죄에 이게 1심 선고까지 20개월이나 걸렸는데 사법방해의 끝판왕이다. 권상은 방금열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는데 진술을 번복하고 변호인도 변경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기각되자 항고 재항고 재판 연기시켰다. 처음에는 뭐그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대북 성공을 보고했다. 근데 경기도 부지사란 놈이 뭔 힘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같어요. 이게 우리가 척보면은 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연관이 있고 이재명이가 뭐 직접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보고했다 그러면 지시한 거지. 이건 그러니까 빤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실 짓고 해.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또 이재명이도 그 법을 한 친구, 그러니까 법 출신들이 정권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아주 그냥 법 가지고 놀아. 그냥 법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이화영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선거 4일 앞두고 검찰 수사를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이거 편결한 기소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뭐 이런 새끼들이 미안합니다. 검찰 검사까지 탄핵하겠다. 대통령 탄핵. 차관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겠다 그런 얘기네. 법치국가 아니야 법치. 그러니까 법으로 뭐 지도도 한다. 그 법으로 하는데 그게 깡패 힘의 파워 게임 하고 있는 거지 보니까 지금 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리고 소수당이었을 때는 또 하는 행태가 그거지.
그냥 그 맨바닥에 들어놓는 그걸 뭐라 그래요? 앙탈브림 이런 거 전문 아니야 그냥 그 땅바닥에 뒤집어서 그냥 그 저기 들어 누워 가지고 그냥 행패 부리는 거. 그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커가지고 지금 다수당이 됐는데 어쨌든 뭐 저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좀 지연 작전, 이거 머리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어, 중남미에서도 중국과 중남미의 커져가는 갈등, 무역 전쟁, 미중 갈등 속 정치적 선택. 최정미 기자 위키리크스 거를 편집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네가 알아가지고 출처를 갖다가 계속 붙여요. 아니 나는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붙여주는데 그거 함부로 그 저기 뭐 무단 전제하지 말란 얘기.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 조직명부터 쓰진 않잖아요. 최정미 기자부터 써줍니다. 내 이상. 그리고 그 다음엔 조직명칭을 써요. 조직에 우선하는 게 개인, 인적 자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조직이든지. 여기에서 이제 과테말라가 이제 중국이 그 과테말라산 제품의 수입 금지 시켰는데 이게 대만하고의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주로 독일 매체 DW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거를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코스트리 코스타리카 여기에서는 이 중국 그 에너지 아니 국영 에너지 기업이 그 화웨이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을 했다. 그래서 너 나가. 우리 그 객관적으로 일 못하잖아. 뭐 이런 얘기도 있다 이게요. 그래서 부다페스트 협약이란 게 인터넷상의 범죄와 관련한 첫 국제 협약으로 저작권 침해와 온라인 사기, 인터넷 보안 침해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런 거에 뭐 위배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코스타리카 정부까지 이 화웨이가 하고 운하고 거기 파티하는데 중국 애들 파티에 또 여자애들 안 다들 불렀을 거 아니야. 뻔하지 뭐. 중국으로부터 값싼 철강이 수입되면서 중남미의 철강 생산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브라질에서는 그 섬유 산업이 또 위협을 받고 있고 중국의 그 쉬인이라는 브랜드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브라질의 그 이 봉제 그 섬유 산업 얘네들 때문에 지금 다 망해가고 있다. 스위스의 그라우 빈덴 응용과학대학교의 남미 전문가 크리스티안 하우저 이름 들어보니까 이게 독일계네. 스위스도 독일말 비슷하게 쓰나요? 여러 중남미 사회가 점점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대체로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외교 정책 요소도 이러한 갈등에 한몫을 한다면서 중남미 국가들이 점점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자신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니카라과의 반정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니카라과는 친중적인 모양의 중국 기업들이 13개 광산 채굴권을 얻었다. 중국 기업들한테 그럼 자기네들 기업들은 망하고 이런 거를 해서 남미에서도 이제 중국하고의 갈등이 실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아예 남미 신경 안 써도 살만은 하고 그냥 내비둬 그랬는데 못 사니까 계속 그 남미를 통해 가지고 계속 멕시코 경유해 가지고 불법 이민을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긴 문제죠. 그러니까 야 불법 이민 오지 마 하려면은 남미를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동해에 근데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이거 명칭 싸움 말이죠. 이거 그 어떤 옛날에 읽어봤는데 야 동해냐 일본이냐 싸우지 말고 합의해서 청해라고 부르자. 이 동해의 그 푸른 물 청해 바다 일본이라는 말 들어가도 기분 나쁘잖아, 우리가. 우리 한국해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냥 동쪽에 있으니까 동해라고 그러지. 우리는 또 서해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는 그 반도에 살지만 그 생각이 그 대륙적인데 말이야. 그 일본 애들은 그 섬에서 못 벗어나니까 일본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일본 동쪽은 니들 뭐라고 그래? 태평양이라고 부르지? 음.
그걸 자기네 바다라고. 아, 잠깐, 그게 아니고, 일본의 석유가스 매장 일보, 만약, 현실이라면은, 일본엔 불편한 네 가지 이유, 곤도 다이스케라고, 좀, 이, 보수적인 사람명이 일본에, JB 프레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매장 자원이 현실이라면 일본으로서는 곤란한 사태 이상이다. 아,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이게 뭐 여 김칫국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역전 말로 홈런을 날릴 심정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그게 그 시초 한 번에 1,000억이 들어간다 그러지만은 에, 성공하면은 일본이 껄끄러워진다 이거죠. 경제적으로 육박된 가능성. 옛날에는 한국 경제를 일본 정관계에서는 이 큐슈라고 발음도 하고,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까운 이 섬이죠. 경제라고 조롱했다. 저는 큐슈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특히 구마모도 쪽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울산역이라고 아니 울산 동이라고 아예 그 울산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거든요. 구마모도시가. 근데 울산시에는 그것은 뭐 구마모도 도로라는 말은 또 없더라고. 그 일본 사람들이 또 배려를 해준 거야, 그건. 아니지.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임진왜란 때 침범해가지고 울산에 외성을 쌓아놨잖아, 니들이. 그러니까 울산을 잘 알아서 그래. 구마모도 애들이 그 일본 침략할 때, 임진왜란 때 앞장섰지, 니들이. 구마모도 애들이. 그 저기 카톨릭 깃발 들고서. 잠깐 그 역사적으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저거 저기 외수 그 예수쟁이만 믿고 그런 애들 쟤네들 그 이 총살라고 저 믿으면 총 준다니까 그렇게 이 총들을 해가지고 샀지 조총인가. 그래가지고 그 세력들을 저 전쟁에 보내면 죽겠지 하고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잠깐 그걸 뭐 자꾸 사이드로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군사력 증강은 불가피하다. 석유가 나오고 하면은 경제력도 커지고 그러면은 지금 북한 경제가 한국의 한 60배, 남한 경제가 북한의 한 60배인데 바로 100배가 넘을 것이다. 그런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겠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핵 가지고 계속 공갈 협박하는 거지. 핵 가지고. 시레인이라는 게 이제 그 바다 시를 이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에요. 시레인의 의의가 축소될 수도 있어도 대만 해협이 있어야 우리 그러니까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 근데 한국 유사이기도 하다. 왜냐? 일본이나 그 한국이나 그 대만 해협을 통해 가지고 그 에너지를 90% 이상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국이 석유가 나면은 그게 축소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불편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맨 앞장에 그 그림을 그 했지만은 이제 지쳤어요. 월 수입 28만 행, 63세 재고용 셀러리맨, 91세의 어머니에게 안는 까무잡잡한 감정이라고 또 골드 온라인에서 보도했는데 일본이 60세 정년이 1985년까지 60대였고 그전에는 55세였죠. 어, 저 때만 하더라도 50세쯤 되고 좀 그러면은 나가 주실래요? 하는 게 명예퇴직 같은 거 시작했죠. IMF도 있었으니까. 제가 몇 세에 저도 한 50대 때 나왔습니다. 1998년에 60세 정년, IMF 좀 지나서네 우리나라. 2013년이 65세까지. 우리나라 지금 사무직은 60세까지 정년이 일반적으로 됐고, 65세는 생산직이 65세까지. 건강이 허락하면은 아마 그냥 계속 계약 연장해서 월급은 조금 깎더라도 그럼 계속 일하실래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노는이, 아이, 그냥 할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고령자의 취업률은 증가의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노후 불안입니다. 장수화 속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언제까지 돈이 갈지도 모른다. 이 퇴직해가지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일하냐? 그러면은 이게 미치는 거야, 이거. 단지 본심을 말하면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일하고 싶지 않다가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 아니겠느냐. 고령자가 되어도 일하고 싶다는 의욕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한 것 같다. 강한 것 같은 게 아니고 강하지요. 계약사원으로서의 재고용, 지금 어떤 이거 샘플 대상자, 재고용 급여는 월 수입 45만 원에서 월 수입 28만 원으로 나이 먹어서 재취업해서 떨어졌는데 연수입 기준으로는 40%가 감소됐는데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어머니가 장수하시는데 또 이 요양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간병. 장수하는 간병이 필요한 부모. 간병이 끝난 것이 보이지 않는 아이라는 그런 상황을 해가지고 일본의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또 잘 모르겠네요. 어, 참 그렇습니다. 요게 스리프 콘스트레인 타임즈에 적절한 건지 모르지만 제가 올리버 쌤이라고 그 체리 어린애들 그 커가는 거 참 재밌게 잘들 하는데 미국 텍사스에서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모국어라는 게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 배우죠. 그리고 올리버 쌤도 한국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이 친할아버지라고 그러죠. 이 남자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면은 얘가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곤 어렸을 때는 그 참 몇 가지가 다 수용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게 아주 대단한데 동생이 나오면서 동생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안고서 뭐하고 자기한테 관심이 좀 없어지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게 행동거지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애기 키우러 온 친정엄마가 애기 맡길 동안에 그 부부가 그 체리하고 같이 놀아주고 변함없는 사랑을 듬뿍 받는 아기라는 것을 보여줘서 한 며칠 지났더니 마니마 얘는 벌써 자기 마누라를 마눌님이라고 그냥 해라. 아, 마님 맞네 마눌님이니까. 체리가 이제 다시 대답을 해. 그러니까 이제 동생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한 거니까. 요걸 보니까 이렇게 제 얘기를 좀 정리하고 싶더라고요. 제 느낌 같은 거. 사남 사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태어났는데 두 누나는 6.25 때 죽었고 그뭐 열병을 얻어서 죽었다고 그러네요. 큰 누나만 살았고 육남매가 지금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2년 3년 터울로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그냥 무덤덤했던 것 같은 어린 시절. 어린애와 남자애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내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기억에 남는 것은 아기 근처에 가면 안 된다는 외할머니의 말씀. 아마도 병균을 옮길까봐 그렇대지만은 누님이나 외할머니 들어보면은 너는 말이야 업고 있으면은 허구한 날 내 등에다가 오줌 싸가지고 내 등이 그냥 어? 음, 그러니까 누나가 업어서도 키우고 10살 차이니까 누나도 없고 외할머니가 나를 얻기도 하고 그랬겠죠. 조금 걸기 전까지는 2살 터울로 막 그냥 우리 어머니께서 산출해 주시는데 감사하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놔주시니까. 그 우리란 건 뭐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냥 우리 알아서 우리가 큰 거지 뭐. 그게 뭐 저기 어머니도 우리 애들 누구 부르려면은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니까 이름 다 불러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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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것 같아요. 막내만 엄마 젖을 6살까지 먹었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새끼가 먹었어 막내가. 야, 너 창피하지도 않냐?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뭔가 뭐 근데 그게
젖달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때도 젖이 나왔는지 안 나오는 젖꼭지를 물고서 막내놈이 참 출산력도 좋으셔. 그 6살까지 그때도 젖이 나오셨나 몰라 진짜. 안 나와도 젖달래면은 그 젖꼭지를 물려주셨어요. 얼마나 그게 부럽던지 엄마 젖꼭지에 대한 추억. 저도 그래도 2살 때까지는 먹었을 거 아니야. 2살 터울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구령마을 여기도 이제 저 앞에 있는 데까지 개발이 된 데는 구령마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 한참 그 봉사활동할 때 여긴가 어디 뭐 가까운데 여기에서 그 도배 하는데 저는 뭐 도배 기술자가 아니니까 그 쓰레기 치우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할 때 여기 그 구령마을을 한번 가봤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빈민촌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딴 데도 있긴 있겠지만은 강남구에 여기 불이 또 가끔 나는데 일부러 누가 화재를 일으켰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도심에서 밀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들 자, 그러니까 빈부격차의 아주 그 심한 양상 양극화를 보여주는 아주 이런 거는 기록에 남겨놔야 돼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네요.